안녕하세요. 쉬운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나에 대해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한번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나요? 저는 이 어떤 교육 과정을 기획하면서 설계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지금의 저는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나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을 대입을 한 후에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나의 진로 그리고 나의 직업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거꾸로 합리화하는 그런 어떤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먼저 밝혀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계한 내용에 대입함으로써 그 중심이 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다 보니까 이러한 기획에 끼워 맞춰 보니 그냥 그럭저럭 잘 맞게 지내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주어진 상황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회차가 끝난 뒤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끄적여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재능도 지식도 어떤 기술에 대한 내용도 서술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능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적인 부분만 포함되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꾸미는 데 재능이 있다. 내가 운동하는 데 재능이 있다. 이런 데에서 좀 더 벗어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좋은 성격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좋은 성향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나의 진로 찾기, 나의 직업 찾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사고 기능은 분류라는 사고 기능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분류는 무리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것들끼리 무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냥 저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무리를 이루잖아요. 그것은 분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 친구와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지내는데 우리 친구들끼리의 공통점은 예를 들어서 다 첫째다 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분류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류라는 사고 기능을 잘 활용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듯이 뭔가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분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집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분류에 있어서 그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준은 한 가지로 제시를 해서 묶어져야지 조금 더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라는 집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가 첫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면 또 다른 집단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집단에서 우리는 첫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키워드, 첫째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둘째끼리인지 막내끼리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서열이면 서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 성별이면 성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류의 가장 체계적인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분류라는 사고 기능을 이제 수학 교과 과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변별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분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의 개수, 원은 각의 개수가 0개인 것, 삼각형은 각의 개수가 3개인 것, 사각형은 각의 개수가 4개인 것. 그래서 각의 개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0개와 3개와 4개 이렇게 내용을 분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고 과정을 좀 형성하다 보면, 사고 기능을 좀 활용하다 보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직업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맥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류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이제 분류라는 사고 기능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각이 몇 개씩 있는지는 알게 되면 마지막에 도형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도형의 하나하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내용을 뽑아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분류라는 사고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재능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생김새적인 부분, 외모죠. 그리고 가족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좀 분류라는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께 이 분류를 하기 전에 좀 잠시 이야기해 둘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은 학습을 하고 배우는 거는 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 진로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 포커스를 두고 목표점을 찍고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업이라는 것을 갖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직업 자체가 돈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내가 지내다 보니 이러한 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과연 그 직업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한 대로 의사가 돈을 잘 번다더라. 그리고 법조계에 있으면은 명예를 얻는다더라.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부풀릴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더라 등등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빗대어서 나의 직업을 거기에 포함시켜 보기도 하고 또 그대로 세뇌가 돼서 난 이걸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몸을 움직이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뇌를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집중하는 이번 컨설팅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내가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라면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어떠한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이래서 어쩌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학업에 있어서 100점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갖고 싶고 내가 미래에 행복한 직업을 갖고 싶다면 100점을 받는 지금 현재의 교육에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어나 수학을 10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나는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수어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10점 그리고 수학도 10점이다. 영어도 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해봤고 수학도 1시간씩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 점수를 맞았을 때는 영어보다 수학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영어는 10점이었는데 1시간씩 공부했는데 20점을 받았고 수학 10점이었는데 1시간씩 공부했는데 80점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언어적인 어떤 재능보다는 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나의 진로를 꾸리기 위해서 나의 재능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토대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과목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행착오를 도전해 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이 시기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했던 어떤 재능이나 지식, 기술, 환경, 외모에 대한 나의 이야기 리스트를 쭉 한번 종이에 써서 그것을 한번 좀 잘라보세요. 한 줄씩, 한 문장씩을 잘라보고 나서 비슷한 것들을 좀 모아보세요. 비슷한 것들을 좀 모아봤을 때 그 비슷한 것들을 모아봤을 때 이 비슷한 것들이 뭐 때문에 비슷한 건지에 대한 키워드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놨다 보니까 뭔가 설계하다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구하다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는 이런 계열이다. 이런 느낌이다. 저는 수업을 설계하고 또 수업을 연구하는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상담하는 결국에는 사범 계열 쪽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에 중첩되지 않고 좀 여러 개가 맞물리듯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분류해 봄으로써 나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뽑아내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진로나 직업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발점에 필요한 어떤 정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좀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내가 이전에 썼던 것들을 한 줄씩 문장으로 적어서 가위로 오린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한 친구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저는 한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든 아니면 구글이든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워크넷이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좀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장면에서 채용 정보는 아직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제 직업 진로라는 정보란을 클릭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 직업 심리 검사 소개, 청소년 심리 검사 실시.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연 나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검사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다라는 내적인 어떤 그런 검사 그리고 내가 해보는 검사, 내 목록에 의한 검사였다면 이 검사는 좀 표준화된 검사,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좀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는 어떤 미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미용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자격 조건에 나는 좀 포함이 된다라고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재 교육을 이제 강의할 때 영재라는 대상을 판별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검사소에서 이제 뭐 윕시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 그런 검사 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검사를 한 후에 이 아이들이 이 표에서 이런 기능에 대한 어떤 범주에 포함이 되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IQ라는 어떤 그런 지능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었던 검사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IQ가 높다. 이 사람은 이런 재능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수치화된 통계로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검사, 심리검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막연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검사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직업심리검사 이제 내용을 보면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그리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진로 인식검사 뭐 청소년 진로 발달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은 뭐 한 20분, 30분 뭐 이렇게 각각에 따라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검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지금 방금 전에 저와 같이 한 분류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판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려면 이런 하나의 나로 인한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놓은 그런 기준에 내 기준도 합당한지를 본다면 내 기준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직업의 어떤 분류적인 부분들에서 나의 어떤 분야를 찾았다면 그 분야를 직업 정보 찾기란을 클릭을 해서 그 부분의 분야를 한번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은 분야의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의 분야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의 갭을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탐색해 봄으로써 난 이 길을 가야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댓글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남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조만간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차 시 내용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 시 학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만나요. 안녕.